간의 과학적인 설명에는 창의적인 요소가 상상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이런 질문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영상으로 녹화하니까 필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멈춤하고서는 필기할 거 있으면 하시고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과학적인 설명은 사실의 나열이 아니다. 사실 그 자체를 우리가 딱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데이터를 해석하고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들어간다. 그쵸?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건 관찰만 있는 게 아니야. 관찰한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결합된 형태야. 그래서 창의적이다. 창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그 이론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건 아니다. 한계가 있다. 어떤 건 설명을 잘하지만 다른 건 설명 못할 수도 있고 반박될 수도 있고, 그 한계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죠? 자, 처음 다시 보시면요. 여기 where는 관계 부사, 앞에 선행사가 그냥 불특정한 명사일 때 그냥 얘 생략하고 관계부사로 시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관계부사가 선행사 없이 쓰였어. 그럼 선행사처럼 이렇게 그 해석을 바로 해주셔도 돼요. 뭐뭐하는 곳에서 그 과학적인 연구가 관련된 곳에선, 그러니까 과학적인 연구에 관해서라면 설명하는 이야기, 이 설명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과학적인 이론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이론을 이야기라고 표현한 거야. 그죠? 테일이라고. 왜요? 창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설명하는 얘기를 테일이라는 표현을 써서 했다. 그쵸? 자, 얘네들은요, 그 설명하는 이야기는 기대되어지는 거죠. expect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쓰셔야 되고요. 기대되는데, 자, 뭐 하도록 기대되냐면, expect A to B잖아요. A가 B 하는 걸 기대하다. 그 수동태로 써도 목적격 보호자리에 있던 to 부정사는 그대로 내려와서 to adhere 이렇게요. 그 다음에 adhere to가 뭐뭐에 충실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adhere to experimental data. 자, 실험적인 데이터에 면밀하게 충실해서, 그쵸? 데이터에 충실해서, 그리고 to illuminate, 밝혀줄 것으로 기대되죠. 뭐를 밝혀내냐면 경험의 특징인데요. 어떤 특징이냐?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반복적인 특징. 어떤 규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이 실험 이야기가, 아니 설명하는 이야기, 과학적 이론이 밝혀줄 거다라고 우리는 기대를 한다는 거죠. 다시요. 데이터에 충실해서 어떤 규칙적인 패턴을 발견해 줄 거다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야. 자, 다시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뒤에가 완문이니까 where 쓰셔야 되고요. what은 뒤에가 불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 이야기는 기대되어지는 거죠.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xpect A to B의 목보를 수동태 뒤에도 연결해 주셔야 된다. 그쵸? 투부정사 and 투부정사, 이 두 번째 to는 생략 가능하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러한 담론은 1번 문장의 내용이 되겠죠. 과학적인 설명이 철저하게 사실 기반이라고 하는 기대,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해가지고 어떤 규칙성을 발견해낼 거라고 하는 전통적인 과학에 대한 이해, 이런 담론은요, 뭐를 숨기냐면, 여기 어휘 나오기 좋다고 그랬어요. 숨겨주는 거야. 밝히는 게 아니야. 그쵸? 자, 어떤 사실을 숨기냐면, 동격에 대해 과학적인 이론이 be loaded with, 뭐뭐로 실어졌다, 이 소리는 채워져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깊이 뭘로 채워져 있냐면 창의적인 요소로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해, 감춰. 그쵸? 근데 그 창의적인 요소가 되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형성하는 거죠. 뭐를요? 구성을. 과학적인 프로젝트도 구성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사실을 보면 그대로 딱 인지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 이러이러한 저러한 관계 속에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성적 요소가 들어가. 이게 창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증거를 그냥 우리가 AI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야 되죠? 증거의 해석. 그쵸? 증거의 해석. 그리고 실험의 구성. 이걸 형성하는 게 뭐다? 창의적인 요소다. 그쵸? 이 창의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이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밝히지 못한다는 거야. 숨긴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완전한 사실의 기반이 아니라는 거. 그쵸? 과학적인 이론은 완전한 사실에만 근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사실에 근거하죠? 근데 창의적인 요소가 덧붙여 들어가 있다는 거. 가미되어져 있다는 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러한 패러다임은 사실을 숨기는데 전치사 뒤에는 동사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접속사로 가셔야 되고요. 실은 게 아니야. 몸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실려 있는 거야.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 전치사까지 써야지 수동태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죠. 원래 수동태는 뒤에 명사 못 나오잖아요.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사 이미 있죠? 그럼 동사를 또 쓰려면 접속사나 접속사 기능하는 관계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the shape. 자, 과학적인 설명은 다시 정리하자면 그저 사실의 연대기가 아니다. 사실의 연대기가요, 그냥 시간순으로 나열한 거잖아요. 그 사실을 시간순으로 그냥 나열한 것만은 아니다.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을 부정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not은 just를 꾸며주는 거야. just요. 그쵸? 그 사실을 그냥 나열한 것만은 아니고 플러스로 상상적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죠? 다시요. they. 그 they라고 하는 건 앞에 문장에 과학적인 설명 이렇게 되겠죠? 과학적인 설명은 구성하는 거야. 구성하는 거야. 틀을요. 그 틀이라고 하는 건요, 특정한 데이터를 선택하고 조직해서 설명에 맞도록 그 구조를 만드는 그런 틀을 말합니다. 그러한 구조를 말하는 거야. 자,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데 이 틀은 뭐를 위한 틀이라고요? 데이터를 다 쓰는 게 아니야. 선택해야 되죠. 선택해야 돼. 근데 무작위로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선택하는 과정. 그쵸? 근데 그 틀을 왜 필요로 하는 거야? 제공하려고. 뭐를 제공하려고요? 설명. 그쵸? 설명. 자, 근데 어떤 설명이냐? 일관되고 의미 있는 유의미한 설명인데 뭐에 대한 설명이냐? 전치사 뒤에 명사절, 뒤에가 주어가 없는 불문이니까 what을 써야죠. What is observed? 관찰된 것. 관찰된 데이터라든지 현상. 그쵸? 그것을 설명해야 돼. 우리가 데이터만 딱 던져주고 너 이해했지? 내 마음이랑 네 마음이랑 똑같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관찰된 것을 설명을 근데 일관되게 내가 설명하는 거나 네가 설명하는 거나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규칙성을 가진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미 있는 그런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그 틀을 구성하는데 이 구성이라고 하는 건 이론적 구성. 그쵸? 이 이론적 구성 과정에서 그리고 결과물로 나온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야기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창의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사람이 선택하고 설명하는 과정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우리가 있는 그대로 딱 신처럼 인지할 수가 없다는 거야. 데이터를 보면 너나 나나 똑같이 이해하지 이게 아니잖아 사실. 그쵸? 같은 현상에 대해서 사람이 마음이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쵸? 설명해야 돼. 그치? 일관되게 설득적으로 설명하려면 이런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새로운 과학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성은요, lead A to B잖아요. lead A to B. 우리로 하여금 그 특정한 종류의 주제, 그쵸? 특정한 종류의 주제를 특정한 관계 속에서, 그쵸? 이게 구성이잖아. 그쵸? 그냥 펼쳐놓고 너 이해해봐.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주제를 상상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게 구성인 거야. 이게 이론적 구성이다. 그쵸? 그래서 진리를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리도 구성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구성주의. 그래서 최근 철학적 사조에 거기랑 맥을 같이 하는 거야. 그 이야기들, 줄거리라고 하는 게 과학적 이론을 말하는 거야. 이해가 가시죠? 자, 줄거리라고 하는 게 모든 과학 이론마다 자기만의 해석적인 서사 구조가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서사 구조. 그 소설. 이런 거랑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쵸? 과학적인 이론에도 해석적인 서사 구조가 있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명사를 쓴 거죠. 소설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서사 구조, 과학적 이론의 서사 구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줄거리들은, 근데 뭐냐? 주어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럼 생략된 게 있겠죠? 대인은 누구겠어요? 그러한 구성이 그 불러일으키는, 영감을 준다는 건 불러일으키는,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구나. 그쵸? 목적 없잖아요, 뒤에. 자, 그러한 구성이 불러일으키는 줄거리들은, 자, prove, 뭐뭐 이미 판명되다. 여기서는 이형식 동사로 쓰인 거고요. 형용사 보어. 그쵸?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이 돼. 증명이 된 거죠. 효과적이다. 뭐 하기 위해서요? 분석하기 위해서. 자, 일부입니다. 일부. 경험의 어떤 특징을 분석하는 데는 효과적이야. 다른 줄거리보다, 다른 이론보다. 그쵸? 그렇다고 해서 경험의 모든 측면을 다 분석하는 데 효율적인 건 아니야. 이론은 절대적이지 않아. 한계가 있어. 왜? 상상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특징은 설명하는 데는 효과적이야. 다른 거보다. 근데 다른 면에서는 다른 이론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그 예시를 보면요.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 그 설명은요. 생물 종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는 탁월하죠.
그쵸? 현상의 그런 측면을 설명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이게 만약에 사회 영역에 그대로 적용을 된다면 그쵸? 이 이론을 절대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현실을 다 설명하는데 만능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인종주의, 사회 불평등. 그쵸? 그래서 인종적으로 열등한 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걔네들 다 죽여버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더 좋은 종으로 진화 발전할 거 아니야. 이게 히틀러, 나치의 생각이잖아요. 그쵸? 요렇게 위험하게도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과학적인 이론은 다시요. 절대적인 사실로서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사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그쵸? 어떤 특정한 구조 속에서 특정한 주제를 생각해내는 그 구성의 과정에서 상상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절대적인 사실로 보면 오류와 오해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그 한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마지막 문장에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요, 무시한다면, 소홀히 한다면, 자, 그러한 과학적인 상상력, 여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영상 멈춤하고 보시고요. 그런 과학적인 상상력의 창의적인 구성 요소들을, 기어들을요, 공원들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다룬다면, 그래서 니글릿이 V1, 트릿이 V2죠. 이 모델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인 이론, 모델, 이겁니다. 그쵸? 과학적인 이론과, 그 다음에 해석적인 설명들을 as, 뭘로써 다룹니까? 그냥 단순한 사실로써. 이 사실은 사실이지. 야, 사실인데 너 이거 이해 못해?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인간이 어떤 창의적인 요소가 들어간 설명을 받아들인 거야. 그쵸? 그래서 그냥 단순한 100% 절대적인 사실로서 해석한 설명들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이론들을, 그쵸? 완전 사실이지, 100% 팩트지 라고 받아들인다면, 심지어 인종주의 나왔던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 영역에 적용시킨 그런 것처럼, 자, 훨씬 더 나쁘게는 비교급 강조부사 2분이요. 훨씬 더 안 좋게는요, 사실로서인데 어떤 사실이냐? 포함하는 사실이야. 모든 현실을 포함하는 사실로서. 이거 100% 만능이지. 얘 가지고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모에 눈멀게 할 수 있다. 그쵸? 우리 자신을 모모에 눈멀게 할 수 있다. 의역하면 우리는 눈멀 수 있다. 우리는 보지 못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법적으로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니까 제기대명사 써야 됩니다. 우리는 뭘 못 볼 수 있다? 한계. 주어진. 그쵸? 주어진 모델의 한계를 못 보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V1, V2. 그래서 동사 원형 병렬 구조. 우리는 한계를 못 보고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알아차릴 수 있다 하시면 안 되고요. fail to야, fail to. 뭐를요? 그 모델의 가능성이죠. 어떤 가능성이야? 오해할 가능성이죠. 상황을.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 to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apply는 적용되다. 자동사야. 그래서 목적어를 받으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to가 있어야 돼. 그 to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간 거야. 그쵸? 그래서요, to, which 다음에 자동사니까 완문 이렇게 나온 거야. to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which 다음에 불문인데 자동사라서 완문이니까 모순이야. 이해가 가시죠? to which야, to which. 자, 그래서요, 그 이론이, 그 모델이 잘못 적용하는 상황을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오른쪽 어법으로 가시면 우리가 이 창의적인 공헌을 무시하고 그리고 다룬다면, 그래서 neglect and treat 병렬 구조. 자, 어떻게 다룬다고요? 그냥 단순한 사실로서. 근데 훨씬 더 안 좋게는 비교급 강조의 부사 even, far, much, still, a lot 써야지. very는 원급 강조 안 되죠. 자, 어떤 사실이냐? 포함하는 사실이야. 여기 전치사잖아요. 사실로서 전치사. 그래서 동사가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요.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이제 현재 분사로 쓰셔야 되고요. 모든 현상을 다 포함하는 사실로서 다루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눈멀게 하는 거야. ourselves. 한계. 그쵸? 자, 뭐의 한계냐? 주어진 모델이죠. 주어진 모델. 그리고요. 자, 실패할 수 있는 거죠. 뭐를요? 알아차리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이에요? 자, 명사가 나왔어. 그럼 준동사로 쓰셔야죠. 준동사의 동사적 성질 때문에 목적어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거고. 그쵸? 그 모델이 잘못 적용하는 상황. 그쵸? apply는 자동사기 때문에 여기요. to가 있어야지 앞에 있는 선행사를 목적어로 봤습니다. 그 to가 앞으로 간 거야? 아니면 뒤로 가도 상관없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거 지문 바로 갈게요.